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세액공제 쪽을 보고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산출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세액공제 중에서 오늘 보는 건 특별세액공제, 즉 뭐냐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인데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공제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일단 살펴보면, 자 보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 금액의 제한을 안 받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의료비를 썼느냐? 아픈데 솔직히 나이와 소득 금액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족이라면 나이라든가 소득 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됐다. 그렇다면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보니까 1번과 2번에 대한 요 처리가 조금 이게 단순하게 더하죠. 1번과 2번을 더해서 계산한다. 근데 보면 1번의 일반 의료비는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게 있어야만 나온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비과세를 급여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면, 자, 3%면 얼마죠? 5, 35, 150만 원이어야 돼요. 그쵸? 150만 원이 넘어가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2번, 3번, 4번은 제외한 거다. 결국 뭐냐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의료비냐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 결국 배우자와 자녀가 감기 등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썼어도 많이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1년 동안 나갔다. 1년 동안 10만 원이 나갔다면 10만 원 마이너스 150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40이 되게 돼요. 마이너스 140이죠. 이 마이너스 140은 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정 의료비, 본인 등의 의료비, 즉 근로자 본인 등의 의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아픈 의료비, 그 다음에 자 고령자 65세 이상이 아프시다, 장애인이 아프시다, 산정 특례, 즉 좀 많이 아픈 분들의 의료비들을 이런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 거주자 아파서 100만 원의 의료비가 들어갔다면 이 100만 원과 마이너스 140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공제가 뭔가가 되려면 3번과 4번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이것도 이거는 무조건 20% 해주고 있다면, 난임 시술비 이것도 있다면 무조건 30% 해줍니다. 그쵸. 3번과 4번은 자 이렇게 미수가라든가 난임 시술비는 20% 30% 무조건 해준다 라고 보시고, 이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아니죠. 일반적인 의료비는 1번과 2번이라 했을 때 1번과 2번을 가지고 의료비 공제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특정 의료비가 좀 아주 많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의료비가 총 금액의 3%를 넘어가는데 이것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주 않죠. 연간 얼마에 걸린다? 연 700만 원 한도에 걸려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계산해서 단순히 더해줘야 돼요. 더한 거에 15% 해주고, 그 외에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을 위한 지급 의료비, 그쵸? 난임 시술비 이런 게 있다면 각각 또 20% 30% 따로따로 적용해 주게 된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입원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 앞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의료비 세액 공제 1번과 2번을 가지고는 글쎄요,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참고적으로 보면 안경 쓰시는 분들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안경도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안경도 의료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죠?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도 특별세액공제인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한도에 대해서 15%, 한도 미만에 대해서. 한도가 얼마냐? 네. 본인이 공부하는 거는 한도 없어요. 평생 교육이니까 다 됩니다. 대학원도 되고 다 됩니다. 본인은. 하지만 가족들,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 보면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 원.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과 초중고등은 연간 한 명당 300만 원. 네, 이렇게 90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 15%를 곱한 것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가고 본인은 대학원도 되고 한도도 없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볼 게 월세 세액공제죠. 네, 이 월세 세액공제를 보게 되면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만약에 종합소득자라면 7천만 원 이하. 그렇죠. 종합소득 근로소득자라면 8천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라면 7천만 원 이하가 현재 자, 과세관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자,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때 요그 8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얼마를 해주느냐? 연간 내는 월세액과 1,000만 원 중 작은 거예요. 최대치가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15%를 곱한 걸 해주고 또는 요건이 된다면 17%를 곱할 수 있어요. 그쵸? 17%는 누구냐?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5,500 종합소득 금액 4,500 이하일 때에는 15%가 아니라 얼마다? 17%를 적용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